지금부터는 임신 12주에서 16주 차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기형아 검사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형아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태아의 기형일 겁니다. 태아의 기형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독, 풍진, 톡소플라스마 같은 감염 때문에, 태아 감염 때문에 생기는 기형, 세 번째로는 엄마의 질환, 즉 당뇨나 알코올 남용, 그리고 간질 같은 질환 때문에 태아의 기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약물이나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원인 미상의 기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약 70%를 차지하는 원인 미상의 기형입니다. 이러한 기형은 심장기형이나 얼굴기형, 콩팥기형, 척추기형, 손발가락 기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들은 대부분 심하지 않은 기형이 많고, 또는 기형이 있다고 해도 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정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기형은 뭐냐? 유전자 염색체 기형입니다. 이것이 전체 기형의 약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질환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산모의 질환이나 태아 감염, 약물, 방사선으로 인한 기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입니다. 감염이나 약물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5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임신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아 기형의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 염색체 기형 같은 치명적이고 교정이 불가능한 기형은 혈액검사나 양수검사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형아 검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 미상의 기형은 정밀 초음파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염색체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블 테스트, 쿼드 테스트, 이거는 예전에 주로 하던 것인데 12주, 16주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거는 통합 테스트, 그리고 니프티 검사, 양수 검사, 윤몽학 검사 등이 있습니다. 더블 테스트하고 쿼드 테스트는 예전에 하던 검사입니다. 더블 테스트는 12주 전후에, 그리고 쿼드 테스트는 16주 전후에 시행하는데, 결과를 12주에 검사하고 결과 받고 16주에 하고 결과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즉 12주 결과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16주에서는 이상이 나오고, 반대로 12주는 이상이 나왔는데 12주에서는 정상이 나올 때, 그럴 때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검사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양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수검사로 확진해야 하는 빈도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편적으로 하는 기형아 검사가 통합 테스트라고 해서 더블 테스트와 쿼드 테스트, 이 2가지를 통합해서 검사는 12주, 16주에 따로따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꺼번에 산출하여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가지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발견율을 약 90% 이상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프티 검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산모의 혈액에는 태아의 DNA 조각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태아의 DNA 조각을 모아서 각각의 염색체 양을 측정하여서 염색체 양이 많거나 또는 적은 경우 염색체가 하나 더 있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런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발견율이 약 97%에서 98% 정도로 아주 높은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혈액검사로서 통합 테스트와 니프티 검사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 검사 모두 선별 검사라는 것입니다. 확진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별 검사와 확진 검사는 무엇이 다르냐?
자, 대장암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선별검사는 분별 자멸 검사입니다. 즉 대변에서 혈액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대장암의 확진검사는 조직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조직검사죠. 자, 선별검사인 분별 자멸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즉 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두 대장암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형검사에서도 혈액검사인 통합테스트 또는 니프티 검사 같은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염색체 기형이라고 우리가 확진하지는 않습니다. 즉 통합테스트와 니프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이번에는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통해서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진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12주의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 태아 목 투명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 중에서 12주 전후에 혈액검사와 함께 목 투명대를 측정하는데, 투명대의 두께가 3mm 이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3mm를 넘는 경우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성은 약 70에서 75% 정도입니다. 3mm가 넘는 경우 염색체 기형 가능성이 3배, 4mm를 넘는 경우는 18배, 5mm를 넘는 경우는 28배, 6mm를 넘는 경우는 36배의 염색체 기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염색체 이상 이외에도 태아의 심장 질환이나 태아의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주 이후 신체 변화를 살펴보면 복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궁이 점점 커져서 복부가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20주견이 되면 자궁의 위치는 배꼽까지 커집니다. 16주가 넘어서게 되면 배가 불러오는 것을 산모 본인도 느끼시게 되지만 주변인들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